이번에는 제30강 기타 항공기 운항에 관한 사항, 항공정보 및 간행물 공고수단. 지금까지 항공복규가 거의 다 다뤄졌습니다. 여기까지 못했던 부분, 빠진 부분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량항공기 안전성 인증검사의 종류는 초도검사가 있고 정기검사, 수시검사, 재검사가 있습니다. 초도검사라는 것은 경량항공기 초도 처음이니까 경량항공기 설계 제작 후 최초로 안전성 인증을 받기 위해서 행하는 검사를 초도검사라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 하는 것. 일반적으로 외국에서 도입했을 때 최초로 하는 것도 마찬가지 초도검사로 봅니다. 그 다음에 정기검사는 초도검사 이후에 안전성 인증서 유효기간이 도래되어 가지고 새로 안전성 인증서를 교부받기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정기검사. 그 다음에 수시검사는 말 그대로 수시로 하는 거니까 비행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엔진이나 부품 교체, 대술이나 개조 이런 쪽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검사가 수시검사입니다. 재검사는 다시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걸 봐도 아는 것이 중간에 잘못된 거 다시 하는 거죠. 초도검사나 정기검사, 수시검사에서 불합격 처분된 항목 그런 등을 다시 보완해서 다시 하는 것, 그것이 재검사입니다. 자, 118조에 보면은 항공기 이륙 착륙 장소가 있는데 이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것도 나오고 아니면은 좀 서운했던 부분, 빠진 부분에 정리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누구든지 경량 항공기를 비행장 또는 이착륙장이 아닌 곳에서 이륙하거나 착륙하면 안 된다. 그 얘기는 나왔었습니다. 다만 허가받은 데는 관계없다. 그 다음에 항공정보. 항공정보도 이제 몇 번 나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노탐이란 말을 많이 나왔습니다. 항공고시보. 항공기 운항의 안정성, 정규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정보 간행물 AIP라고 우리가 보통 말합니다. 항공정보 간행물과 항공고시보, 노탐, 항공정보 회람 AIC, 비행 전후 정보를 작은 자료 등에 의하여 항공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항공정보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관계 당국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89조 항공정보 제공 등 여기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효율성이나 안정성 그런 것 때문에 하기 위해서 전부 비행정보 구역에서 비행하는 사람들한테 제공을 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항공이나 필요한 정보가 표시된 지도로도 만들어줘야 한다. 이런 것들이 하나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항공정보라는 게 반드시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제공을 해줘야 한다. 그 다음에 246조를 보면은 항공교통 업무에 필요한 정보가 있는데 항상 이것은 뭐냐면은 최신 기상 상태나 기상 예보 또는 비행장 주변에 대한 정보랄지 항공기 이륙 상승 강화제에 관한 정보, 접근 지역 내에 돌풍이 분다, 운항의 지장에는 기상 현상, 폭설이 온다거나 범위 어디서 어디까지 또는 이동 방향의 속도 이런 것들 기상 관측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기상 관측 기관, 운송업자 이런 거 서로 긴밀하게 서로 업무 정보를 교환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항공교통 안전 확보를 위해서 비행장 설치자나 시설 관리자나 이런 사람들 또는 독성물질 제조자, 사용자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 서로 정보를 교환해서 항상 안전에 대비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47조 또 이것도 중요한 건데 항공안전 관련 정보의 복창이라는 것은 중요하니까 따라서 한번 더 확인하는 거라겠죠. 항공기 조종사는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음성으로 전달된 항공안전 관련 항공교통관제 허가 또는 지시사항을 복창해야 한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그 중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항공로 허가사항 몇 번 항공로다 22번 L 허가했다 또는 항공로 진입, 착륙, 이륙, 대기 기다리는 것, 횡단 및 역방향 주행에 대한 허가 또는 지시사항 이런 것도 반드시 복창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복창을 안 하면은 알아들었는지 안 알아들었는지 혹시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엉뚱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사용 활주로 몇 번 활주로 사용한다. 고도계 수정치는 얼마다. 고도계 수정치는 고도계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2차 감시 항공교통안전 레이더용 뭐 트랜스펀더, 그것에 대한 배정부호, 고도 지시, 기수는 몇 도로 해라, 속도는 몇 노트로 해라, 또는 전이고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복창을 해야 합니다. 다 알았다 해야 끝날 게 아니라 저기서 관제소에서 얘기하면 그걸 그대로 다시 한번 반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잘못 알고 있으면 관제소에서 그 잘못됐다 해가지고 고치집니다. 그 다음 255조 항공정보입니다. 항공정보는 일반적으로 비행장 정보구역에서 제공되는 항공정보는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항행안전시설의 어떤 개시, 뭐 작업을 하고 있는 것, 또는 휴지 쉰다거나 재개 다시 오픈했다거나, 또는 폐지 없애거나, 이런 것들이 기본사항이고, 그 외에 중요한 어떤 변경사항이나 운영사항, 또 항공기 운항의 장애사항이나 비행 방법, 결심 고도, 예를 들어서 몇 도까지 갔을 때 우리가 어디 뭐라게요? 어디까지 갔을 때 뭐가 안 되면 다시 돌아온다거나 그런 거 있을 거고, 최저 강화 고도를 할지, 비행장 이착륙, 기상 최저치, 이런 것들을 전부 항공 정보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항공교통 업무 사항이나, 또는 여기서 중간에서 가까운 데서 공역에서 로켓을 쏜다거나 불꽃을 쏜다거나 뭐 레이저 광선으로, 또는 그 밖에 어떤 물건을 발사한다거나 낙하산 강화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항공 정보에 포함이 됩니다. 그 항공 정보는 어떻게 하냐? 여기서 우리한테 줄 때는 항공 정보 간행물이라는 거 조금 전에 나왔었죠. AIP라고. 그렇지 않으면 주로 많이 보는 것이 항공 고시보가 있습니다. 이제 항공 기상이나 아니면은 우리 항공 교통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항공 고시보 보는 방법, 노탐. 그 다음에 항공 정보 회람 AIC라는데, 아니면은 비행 전후에 우리가 브리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적은 자료, 그런 것들로 전부 항공 정보를 배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발간하는 항공 지도를 보면은 우리가 보통 보는 지도하고 틀립니다. 우리가 보통 보는 지도에서 관계된 것은 뭐 지명이나 강 그런 것은 있지만은 거기 보면은 우리가 보지 못한 사각형이나 빗금, 세모, 원, 그런 점선이랄지 그런 것들이 막 그려져 있는데, 그것들이 공중에 있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데서 경계나 도로가, 항공로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표시되는 것들이 예를 들어 비행 장애물이랄지, 정밀 접근 지형도랄지, 항공로, 지역도, 표준 계기 출발, 이런 거 시계 접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이 전부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측정 단위는 어떻게 나있어요? 측정 단위도 몇 시간 전에 나왔었죠. 고도는 미터나 피트를 사용하고, 시정, 눈에 보이는 거리는 킬로미터나 마일을 하고, 그런데 대신 가까운 거리 5km 미만 시정은 미터로 온다 했죠. 미터. 100m를 킬로로 하려면 0.1km 하면 복잡하니까 가까운 거리 5km 미만은 미터 단위로 사용한다. 또 주파수는 헬스를 사용하고, 속도는 초당 미터, 메타 퍼 세크, m/s, 메타 퍼 세크, 초당 미터고, 온도는 섭씨 온도를 사용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256조 통지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앞에 있는 256조는 255조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래서 255조는 방금 말했던 겁니다. 불꽃이나 로켓이나 무인기구나 낙하산 강화, 이런 것을 할 사람은 예정일 10일 전까지 통지를 해야 합니다. 지방항공경장한테. 여기서 통지를 해야 하고, 만약에 통지를 하기 전에 사전에 다른 행사로에서 승인을 받았으면 예외지만은, 그럴 때는 성명이나 주소나 연락처, 해당 행위를 언제 몇 시에 어디서 할 것인지, 어떤 내용을 할 것인지, 그것을 통보를 해가지고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23조 경량항공기의 이륙 착륙 장소 외에서 이륙 착륙 허가,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허가를 받을 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해야 하는데, 어떤 경우가 불가피냐? 경량항공기 비행 중에 계기가 고장났거나 연료가 부족해 가지고 비상 상황이 발생해서 빨리 신속하게 착륙해야 하는 경우나, 아니면 항공기 운항 등으로 비행장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사용을 못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불가피한 사유가 되죠. 경량항공기가 이륙 착륙하는 장소의 주변 30km 안에가 다른 비행장이나 이착장이 없을 때는 할 수 없이 이쪽에 착륙을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사항으로 해가지고 비상 상황으로 신청을 해야 할 겁니다. 이착륙 허가를.
예를 들어서 이제 대개 이제 이렇게 비상 착륙할 때는 무선으로 하죠. 주로 처음부터 비상 착륙할 생각은 없으니까 그럴 때는 무선으로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허가 신청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실로 하는 거 아니고 관계기관에 하면은 그게 그 상황으로 되죠. 그럴 때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다 허가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경량 항공기 비행 제한. 경량 항공기 비행 제한에 대해서는 항공안전법에 준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항공안전법은 이제 일반 큰 대형 비행기죠. 경량 항공이라서 적은 게 아니라 똑같이 한다 그 말입니다. 먼저 거기서는 비관제 공역 또는 주의 공역에서 경량 항공기를 운항하는 사람은 그 공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비행 방식 및 절차에 따라야 한다. 먼저 비관제 공역은 뭐라 했어요? 이것도 몇 번 나왔으니까 이제 관제 공역 외의 공역으로서 항공기 조종사에게 비행에 관한 조언이나 비행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공역을 비관제 공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비관제 공역 말고 주의 공역은 항공기 조종사가 비행 시에 특별한 주의나 경계, 식별 등이 필요한 공역을 주의 공역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경량 항공기는 비행 제한이 있고 그럴 때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얘기를 들었고, 경량 항공기 운항하는 사람들은 통제 공역은 비행해서는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다만 여기에서 허가를 받아서 할 경우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는 가능한데, 통제 공역에는 뭐라 했어요? 이것도 나왔었죠. 항공교통 안전을 위해서 항공기 비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공역을 통제 공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통제 공역을 갈 때는 어쩌냐? 통제 공역 비행 허가를 내면 됩니다. 지방 항공청장한테 제출하면 돼요. 비행 중에 할 때는 무선 통신으로 해도 되고. 자, 그 다음에 222조 통제 공역 내에서 비행 허가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통제 공역 비행하려는 자는 비행 허가 신청서를 지방 항공청장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비행 중일 때는 무선 통신 방법을 사용해서 무선으로 할 수밖에 없죠. 비행 중에는. 그 다음에 시행 68조 항공안전에서 경미한 범위라는 게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은 이제 여기하고 갑자기 좀 툭 떨어졌는데 한 몇 시간 전에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경미한 정비는 어떻게 한다, 임의로 할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정비 이런 것은 뭐냐. 그리고 일반적으로 경미한 정비에서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시험에 나온다 하면 가끔 나와요. 다음 중 경미한 정비는 뭐가 할 때는 간단한 보수를 하는 예방 작업으로서 리깅, RIGGING, 리깅 또는 간극 조정 작업 등 복잡한 결합 작용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규격 장비품 또는 부품의 교환 작업, 간단한 작업. 리깅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케이블 조이는 일인데, 우리가 운항을 하다 보면은 조정면을 약간씩 조절을 해야 합니다. 온도 변화가 있거나 착수다 보면 늘어지기도 하고 케이블이 늘어지게 하니까 조정관에서 바로바로 제대로 어떤 성능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런 케이블을 좀 조이거나 풀어주거나 해야 하는데, 그런 걸 보고 우리가 리깅이라고 합니다. 요트를 타는 사람도 밧줄을 가지고 풀고 들고 그걸 보고 리깅이라고 그러죠. 그렇듯이 이런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은 그것도 마찬가지 규격 정비품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는 경미한 범위라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망성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범위, 예를 들어 영향이 거의 없는 것, 가망성에 관계 없는 것들, 또 완료 상태에서 복잡하지 않은 것들은 여기서 뭐라고요? 경미한 정비 범위, 또는 윤활유를 보충하거나 단순하게 점검하는 것, 그런 것 정도는 경미한 정비 범위에 포함을 했습니다. 지금 몇 가지 빠진 것들 여기다 넣다 보니까 여기하고 조금 범위에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경량 항공기 정비 확인은 어떻게 하냐. 비행하려는 사람이 부품을 정비한 후에는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항공정비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한테 거기에서 분명히 문서로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자격을 인하해서 서명을 받아야 한다 했습니다. 그럼 경량 항공기에 대한 경미한 정비하고 저 앞에 나왔었는데, 아무튼 시간이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 한번 좀 세부적으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한번 읽어는 드리겠습니다. 경미라니까 그 말뜻만 알고 조금 전에 했던 리깅, 간단하게 선을 조이거나 오일을 갈거나 그 정도는 해도 된다고 말했으니까.
대신 복잡한 조립 작업이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착륙 장치, 예를 들어서 타이어를 빼거나 바꾸거나, 예를 들어 바람을 넣거나, 타이어도 우리 자동차와 똑같이 오래 쓰면 바람도 빠지고 터지기도 합니다. 그다음 착륙 장치에서 예를 들어서 뭐든 간단한 뭐 코드 같은 거, 그런 것을 교환한다거나, 뭐 유연활유를 넣는다거나, 공기 보충한다거나, 밖에서 베어링을 갖다 세척한다거나, 뭐 이런 정도, 뭐 간단한 뭐 덮개나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 엔진실을 위해서 덮개 같은 거, 그런 것을 그냥 뗐다 붙이는 거, 엔진 오일을 바꾸거나 하려면 그렇게 해야 하니까, 뭐 그런 것들이 주로 경미한 작업입니다. 그러지 호스 연결 부위를 교환한다거나, 또 배관에서 미리 제작된 놈을 갖다 갈아 끼기만 한다거나, 뭐 그런 정도, 배터리를 교환한다거나 충전한다거나, 그 정도는 경미한 범위다. 그런 내용입니다. 113조 항공기에 탑재한 서류는 몇 번 나왔었는데 이제 좀 마음의 여유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자세히 하겠습니다. 항공기에는 서류를 탑재하는데 뭐냐면, 제일 먼저 항공기 등록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등록증명서 중요하죠. 그 다음에 신분증이랑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망증명서, 운항에 지장이 없다는 가망증명서, 탑재용 항공일지, 그 다음에 운용한계 지정서 및 비행교범 또는 운항규정,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그냥 무전기가 있으니까 무선국 허가증명서도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136조 출발 전에 확인할 사항이 뭐냐. 기장이 출발 전에 할 것은 항공기 가망성 아니면 등록돼 있는지, 이것은 뭐 내비행기니까 우리 경량항공 같은 건 당연히 다 알고 있으니까 가망증명서 및 등록증명서가 탑재되어 있는지, 가망증명서, 등록증명서는 비행기에 탑재를 해갖고 다녀야 합니다. 항공기 예를 들어서 중량에 문제가 안 되는지, 무게중심은 맞는지, 그 다음에 무선 설비 같은 게 제대로 되어 있고 항공 계기도 되어 있는지, 그 외에 기상 정보 또는 공항 정보, 항공 정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연료나 오일 제대로 양이 맞는지, 품질도 맞는지, 뭐 위험물은 없는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항공 안전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출발 전에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240조에 보면 비행정보 업무 수행인데, 이것은 말 그대로 항공교통업무 대상이 되는 모든 항공기에 대해서 수행을 하는데, 비행정보는 뭐냐? 비행정보는 비행정보 제공해 보면은, 비행정보는 먼저 주요 기상정보가 있어야 하고, 보통 우리가 시그메트라고 합니다. 뭐 적어도 항공기 정보는 에어메트라고 하고, 근데 이런 기상정보가 있어야 하고, 또는 화산 활동이나 폭발, 화산재에 대한 경보. 화산재가 굉장히 무겁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잘못하면은 뭐 엔진실로 들어가거나 프로펠러 들어가고 하면은 뭐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방사능 물질이나 독성 화학 물질에 대한 유포, 항행 안전실에 대한 운영 변경, 뭐 이동 지역 안에 뭐 눈이나 결빙, 얼음이 얼었다거나 침수, 물에 빠졌다거나, 또는 공항 비행장 시설이 바뀌었다거나, 무인 자유기구, 어떤 무인 비행기 같은 것이 뭐 어디서 날아가거나, 그 외에 비행 경로 주변의 어떤 교통 정보나 기상 상태, 뭐 여러 가지 출발 목적, 교체 비행장의 기상 상태, 그런 것들이 바로 비행 정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제공이 돼야 하고, 시행규칙 214기 보면은 이것도 이제 시험에 한 번씩 나옵니다. 전자기기 사용 제한. 전자기기를 어떤 데서는 사용을 하고 어떤 데는 못하고, 근데 요즘은 어디 어떤 뭐랍니까, 부품들이나 해서 기술이 좋아가지고 웬만한 건 다 쓰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법에 의한 것은 한번 보겠습니다. 대개 어떤 경우는 가능한 것, 그럼 여기에서 사용 제한이라는 것은 안 되는 것보다는 가능한 것이 뭐냐, 뭐 휴대용 녹음기 또는 보청기 없으면 사람들 뭐 못 알아들으니까 심장박동기, 심장 환자들, 또는 전기면도기, 이런 거나 간단한 거, 어떤 전자파 영향을 안 주는 거, 그런 것들은 뭐 사용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안 되는 것들은 뭐겠어요? 우리 무전기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집에서 가지고 가지고 쓰면 안 되겠죠. 무선에 갖다 방해가 되거나 혼선이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거 사용해도 되는 것이 뭐냐면, 방금 말했듯이 휴대용 녹음기나 보청기나 심장박동기, 전기면도기, 이 정도는 사용해도 된다. 제한이 아니라 해서 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그 다음에 11조에 보면 긴급 운항의 범위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운항하는 경우란 소방이나 산림 또는 자연공원 업무 등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이용하여 재해나 재난의 예방 또는 응급 환자를 위한 장기 이송, 뭐 심장이나 뭐 그런 것들 있죠. 수술할 때 산림 방제, 순찰, 산림 보호 사업을 위한 화물 수송, 그 밖에 유사한 목적으로 긴급히 운항하는 경우를 우리가 긴급 운항이라고 한다. 뭐 훈련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업무 범위라는 것은 이것도 몇 번 나왔습니다. 이제 지금 흘렸었겠지만은 뭐 다 아는 내용인데, 자격 증명을 받은 사람은 그 받은 자격 증명 종류에 따른 항공 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 처음에 시작할 부분에 나왔었죠. 자격 받으면 당연히 그것만 해야 한다. 설령 뭐라 했어요? 경량 항공기 우리가 하면은 여러 가지, 그 중에 5가지 종류가 있는데 받으면 그 받은 거 한 가지만 해야지 같은 경량 항공기에서 다른 쪽으로 해서는 안 된다 했습니다. 그러면 다만 여기서 예외가 되는 거, 업무 범위에 예외가 되는 것은 시험 비행 같은 거 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허가를 받은 경우는 관계없다. 무조건 허가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안 되면 허가를 안 해주겠죠. 그 다음에 항공보험 등의 가입 의무. 경량 항공기 소유자 등은 실제로 그 비행기 사용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 반드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험이나 공제 이런 것을 받아야 합니다. 가입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영리 목적 사용 금지. 경량 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자는 항공기 대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항공 레저 스포츠업을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영리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허가된 범위 내에서만 써야 한다, 그런 말이겠죠. 그 다음에 항공정보. 이것도 계속 나왔던 겁니다. 항공정보는 어떤 항공기 운항 안전성, 정규성, 효율성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비행정보 구역 안에서 비행하는 자한테 제공하는 정보를 항공정보라고 합니다. 항공정보 업무 목적은 방금 말한 대로 항행 안전 질서, 효율 뭐 그런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항상 거기에서는 적절해야 하고 품질이 좋아야 하고 적시성 그때그때 맞게 해줘야 합니다. 시간 제약을 한다거나 필요 없는 것은 안 되겠죠. 우리나라는 여기서 이제 항공정보관리할 때는 이제 이카오 결정으로 1953년도부터 우리가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됐습니다. 그 다음에 항공정보 관행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항공정보에는 가장 큰 게 항공정보 관행물, 조금 전에 나왔었죠. 시작할 때 AIP라고. 여기서는 우리나라 항공정보는 한글판하고 영어판하고 그렇게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는 연구정에서 또 하나가 하는 것이 거의 부수적인 걸로 해가지고 항공정보 관행물은 이제 3권을 우리가 주게 되어 있는데, 거기가 전부 연구적인 어떤 항공정보가 수록이 되어 있는데, 항공정보 관행물 수정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항공정보 관행물은 AIP라고 해가지고 영구적인 거,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을 한글, 영문, 그 다음에 병용된 거 3권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수정판은 뭐냐? 항공정보 관행물에 수록된 정보 영구적인 변경사항 하나 이미 발행됐는데 또 수정사항이 생긴 거예요, 중간에. 그렇다 해서 그때마다 다시 만들려면 힘드니까 그때는 수정판만 별도로 해가지고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수정이니까. 수정이 아니고 보충판은 뭐냐? 보충판은 3개월 또는 그 이상 장기간의 일시 변경, 일시적인 변경, 그런 경우에는 이것을 보충판에다가 따로 인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정판은 완전히 수정된 거니까 영구적인 변경사항이고, 보충판은 3개월 이상 일시적인 변경, 언젠가는 다시 원래대로 되는 것. 그 다음에 항공정보 회람이라는 게 있습니다. AIC라고. 이것은 노탐으로 전파될 수 없는 것. 어떤 항공정보 있는 노탐으로 전파될 수 없는 사항들, 이런 부수적인 것들은 항공정보 회람이라 해가지고 그렇게 공항정보를 보고할 수 있습니다. 노탐이라는 게 뭐라 했어요? 항공고시보라 했죠. 항공고시보라 해가지고 항공기 항행 중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 업무 절차, 장애 요소 새로 생겼거나 변경하거나,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전부
항공 고시보 노탐이라는 NOTAM 노탐 항공 고시보에게는 중요한 정보가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새로운 일렬번호, 예를 들어서 2020년이다 하면은 1번부터 쭉 나가다가 예를 들어서 27번까지 나왔다 하면은 2021년 되면은 28이 아니라 2021년 되면은 해가 바뀌었으니까 다시 1번부터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공항정보 자동 방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티스트라 해가지고 자동 방송이라는 건 뭐냐, 그대로 한번 녹음해 놓으면 계속 그게 발산되는 겁니다. 관제사가 그건 신경 안 써도 되죠. 녹음기가 계속 말하고 있으니까. 그게 공항정보 자동 방송입니다. 그 위에도 뭐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아티스트 정보 갖고 뭐 최저 기상 정보랄지 운고, 구름 높이나 시정, 장애물, 기온 이런 것들이 전부 비행 정보들입니다. 그 여기에서 조금 전에 나왔던 게 항공 레저 스포츠 사업이라는 게 나왔었는데, 항공 레저 스포츠 사업은 뭐냐,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레저 스포츠인 것 같다, 그건 맞죠. 근데 그걸 법적으로 할 때는 타인의 수요에 맞춰 유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먼저 항공기나 경량 항공기 이런 것들을 조정 교육을 한다거나 체험 비행, 경관 조망 이런 식으로 태워서 서비스하는 것이 레저 스포츠입니다. 항공 레저 스포츠 사업이고, 이런 것은 또는 여기에서 뭐 경량 항공기나 이런 것들을 정비하거나 수리하거나 개조 서비스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얘기고, 이제는 문제를 풀면서 문제를 좀 다양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정리 단계니까 30강부터는 항공 고시보 노탐 얘기했죠. 항공 고시보는 중요한 내용이 다 들어있다 있죠. 항공기 비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항공 정보를 항공 종사자에게 신속히 전파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발행한다 했습니다. 그럼 이거 읽는 방법은 항공 기상이나 교통 여기서 자세히 제기가 될 겁니다. 다음 중 발행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1번 노탐으로 총칭하고 있으나 노탐 또는 스노탐으로 구분된다. 이건 설명은 안 드렸지만 이게 맞습니다. 노탐은 일반적인 사항이고, 스노탐은 S가 붙은 것은 눈입니다. 스노우. 눈으로 공항이 복잡할 때, 그럴 때는 스노탐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이게 노탐이죠. 이것도 결국 노탐인데, 눈에 대한 사항이 들어가면 S 노탐, 스노탐이 됩니다. 두 번째, 일시 변경 내용이 3개월 이상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에 발행한다. 이것은 노탐이 아니고 뭐라 있어요? 항공정보 관행물 보충판이라 했죠. 항공정보 관행물 보충판 3개월 이상 장기간 지속될 때. 그러면 영구히 변경된 것은 수정판이라 했죠. 그 다음 세 번째, 직접 비행에 관련 있는 항공정보를 전달하고자 할 때 발행한다. 맞습니다. 노탐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다 들어갔죠. 각 항공고시보는, 다시 말해 노탐은 매년 새로운 1년번호로 발행하며, 매년 새로운 1년번호로 발행한다 했죠. 2020년도 1번부터 쭉 가고, 2021년도 또 1번부터, 22년도 또 1번부터, 이런 식으로 1번부터. 현재 유효한 항공고시보 확인을 위한 항공고시보 대조표는 매월 1일에 발행한다. 대조표, 예를 들어서 어떤 것으로 바꿨다 하는 것은 매월 1일에 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항공정보 관행물에 서술된 정보 후 영구적인 변경사항은 방금 설명을 했었죠. 수정판이라 했죠. 항공정보 관행물 수정판. 그럼 일시적인 거 뭐라 했어요? 그 밑에 있는 문제 또 나왔네. 3개월 또는 그 이상 장기간 일시 변경, 이런 경우는 황색으로 표지를 사용하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거니까 이것은 보충판이라 했습니다. 보충판. 영구히 고친 것은 수정판이고, 일시적으로 한 것은 보충판이고,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항공기 항행 중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항공시설과 업무, 절차 또는 장애요소 신설, 장애요소가 생겼다거나 변경했다거나 그런 걸 공고는 뭐냐, 노탐이라고 한다 했죠.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는 걸 노탐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항공기 내에 탑재해야 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여기 예제에 보면 가망증명서 있어야 합니다. 탑재형 항공일시, 탑재라 했으니까 당연히 있어야 하고, 운용 한계 지정서, 이 비행기는 어떻게, 속도는 어디까지 되고, 무엇은 어떻게 하고, 플랩은 어디까지 되고, 그런 거 지정서, 비행 교본 있어야 합니다. 근데 정비 규정은 여기에 항공기에 탑재 안 해도 됩니다. 사무실에 있으면 되겠죠. 정비. 언제 엔진오일 바꿔라, 그것은 필요 없을 겁니다.
자, 다음 또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겠습니다.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사용할 수 없는 전자기기는 조금 전에 뭐 보청기나 심장박동기, 심장 환자들 전기 변동이 가능하다 했죠. 근데 승객 휴대용 무전기, 무전기는 전파가 항공기 전자기기의 조작에 어떤 방해 전파를 발생할 수 있으니까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위험물 운송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품이 아닌 것은 인화물질, 당연히 위험 발표해야죠. 화약류 해야죠. 뭐 방사성 독극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밀 서류는 서류니까 이것은 허가를 안 받아도 됩니다. 위험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안전위해지 이렇게 기밀 어떤 서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 항공 업무에 종사하는 제약국의 항공기가 공해 상공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공해 국제적인 상공에서 준수해야 할 항공 규칙이 뭐냐? 이것은 시카고 조약에 의해서 설정된 규칙입니다. 시카고 조약에 의해서 우리가 이카오 어떤 규정을 만들었다 했죠. 그 다음에는 가망 증명을 받은 항공기를 수리 및 개조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어떤 경우나 있어요?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있다 있죠. 먼저 정비 조직 인증을 받은 범위를 초과했다. 당연히 이럴 때는 허가를 받아야죠. 승인 받아야죠. 범위를 초과해서 했으니까. 그 다음에 형식 승인을 얻지 않은 자가 제작한 기술 표준품을 사용하여, 어차피 형식 승인 안 했단 말은 믿을 수 없다. 그런 경우는 당연히 승인 받아야죠. 그 다음에 제작 증명을 받지 않은 자, 그러니까 제작 증명도 안 받았으니까 이것은 알 수 없으니까 당연히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능 검사 및 품질 검사를 받은, 그 말은 품질이 인증된 장비품을 사용하여 항공기를 수리 개조하는 경우에는 받지 않아도 된다.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항공기냐, 여기서 어떤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냐. 가망 증명을 받지 않았으나 수리 개조 검사에 합격한 항공기. 가망 증명을 안 받았으면 실제로 여기서 항공기를 사용할 수는 없죠. 수리 개조라는 것은 부분적인 합격이니까. 그 다음에 형식 증명은 받지 않았으나 가망 증명을 받은 항공기. 이건 뭐 시험 항공이라 그러면서 형식 증명이 안 나오겠죠. 그렇지만 가망 증명을 받다 그 말은 안전하니까 비행을 해도 된다 그 말이니까 2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보겠습니다. 항공 뭐죠, 이런 것은 우주산업 촉진급 이런 것은 성능 품질 계사 여기가 관계가 없죠. 관계가 없으니까 외국으로서 승인 증명 받은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다음에 이것도 상당히 오래전에 나왔던 건데, 항공기 진로권의 우선순위 중 맞는 것은 힘이 없는 것이 우선순위가 제일 높다 했죠. 제일 빠른 거.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지상에 운행 중인 항공기, 착륙을 위하여 최종 접근 중인 항공기, 착륙 조작을 하고 있는 항공기, 얼른 보면 비행 중인 항공기. 제일 어떻게 보면 안전한 것이 제일 다급한 게 뭐겠어요? 착륙 조작입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착륙 조작이라는 건 지금 착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다급하죠. 그 다음에는 착륙을 위하여 최종 접근 중인 것은 이것보다는 조금 덜 바쁠 겁니다. 그 다음에 비행 중인 항공기하고 지상에 운항 중인데, 여기서는 실제로 보면은 지상에서 운행 중인 항공기, 비행 중인 것은 여기에도 공항하고 관계가 없죠. 어떻게 보면은 공항에서 벗어나 있으니까. 지상에서 운행 중인 항공기 진로권 우선이니까. 그래서 답은 착륙 조작 C, 여기에서 착륙을 위하여 뭐 최종 접근 조작 C. 그럼 여기서 답이 뭡니까? 여기서는 착륙 조작이 제일 먼저 나오니까 C. 그 다음에 조작을 위하여 조작 준비니까 B. 그 다음 지상에서 활주로 같은 운항하고 있는 항공기 A. 그 다음에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하늘에 날고 있는 항공기 제일 안 바쁘죠. 그래서 답은 C 이게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알 수 있죠. 이것은 착륙 조작하고 있죠. 지금 착륙하고 있는 거고, 착륙하려고 준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상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비행 중인 것은 하늘에 그냥 떠 있으니까 여기와 관계가 없는 거고, 당연히 C. 그 다음에 항공기 상호간의 통행 우선순위 중 가장 빠른 것은 뭐 이것도 나왔었죠. 제일 힘이 약한 거
활공기 비행선 동력항공 회전航회전항공기는 뭐 제일 뭐 빠른 거니까 동력항공기 이런 거. 비행선 활공기가 제일 야가니까 여기서는 활공기가 답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30강 기타 여러가지 사항들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어쩌니까 정리가 좀 됩니까? 이제 2강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냥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저도 지금 목이 샜네요. 어찌됐든 아무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부족한 게 좀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다음 어떤 강좌 나머지 3강좌도 그냥 할 거니까 거기에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